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최근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적합한 임플란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장성현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니, 그건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치과 일하고 테니스 치고. 테니스도 치고. 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살이 쪘다는 얘기죠?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 오늘의 주제가 임플란트입니다. 네. 여러 이유로 자연 치아를 대신할 이 인공 치아를 찾게 되는데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임플란트 제외하고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크라운 앤 브릿지라 그래서 양쪽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이가 빠지면 그 양쪽 치아를 깎아서 연결해서 가운데 이를 복원하는 치료가 크라운 앤 브릿지라는 치료인데요. 그 치료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고 너무 많은 치아가 빠지면 틀니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임플란트라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게 보급화되면서 치아가 하나 빠졌을 때 그 치아 대신에 임플란트를 심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의 구조물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임플란트 구조물은 제가 보기 좋게 들고 나와봤습니다. 또 역시 오늘의 준비물이 또 네. 돼 있는데요. 네. 일단은 임플란트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일 밑에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픽스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임플란트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상부 구조물인 보철물이 있고요. 이 보철물과 아래에 임플란트를 연결해주는 지대주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요. 네. 이게 있어야지만 이 머리와 아래 기둥인 임플란트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는 누구나 가능한 걸까요? 또 임플란트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치조골이라고 하는 치아를 잡아주는 뼈는 치아가 빠지면 자기 기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점점 수축을 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극명하게 수축하는 경우들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뼈가 너무 얇아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혹은 이제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 뼈가 흡수되다가 아래쪽에 중요한 신경 구조물인 신경관이 지나가는데 그 구조물하고 너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공간이 짧아지면 네. 임플란트 픽스처의 길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잘 골라야 할 것 같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임플란트 수술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많이 요새 들으시는 수술 방법은 무절개 임플란트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내비게이션이요? 네. 이렇게 길을 따라 가는 건가요? 뭐 비슷한 원리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걸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그리고 뭐 임플란트 수술법은 아니지만 과거 틀니 이제 사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틀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제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이 될 만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처음 가는 길은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요새는. 그쵸? 근데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을 이제 CT로 이제 환자의 구강을 찍어서 그것과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심는 것이 가장 환자한테 유리할 건가. 그리고 이제 피해야 할 구조물들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그 구조물들을 어떻게 피해 갈 건가를 이제 미리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위치시켜 보는 거죠. 실제 모의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위치시켜 봄으로써 어느 정도 깊이까지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라는 거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인데요. 이거의 장점은 좋은 건 이제 위험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피할 수 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 제가 이미 임플란트를 어디에 심을지 다 생각을 해놨고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요. 이런 가이드를 만들면 좋은 게 환자분의 입안에 이제 치아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요. 완전 무치약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 이 가이드를 꼽습니다. 환자 입안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심을 거라고 다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드릴을 여기다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시간이 정말 단축되겠네요. 네. 입안에서 잇몸뼈를 열고 잇몸뼈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또 그걸 고민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아주 좋은 뼈를 가지고 있고 좋은 잇몸이 있는 분이라면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과 동시에 진행을 해서 편하게 이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한 번에 아픔을 겪는 거네요. 네. 대신 단점이라면 네. 이제 임플란트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사용 비용이 듭니다. 네. 비용이 훨씬 비싸겠네요. 훨씬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뭐 케이스당 얼마씩 추가되면서 비용이 좀 증가하게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환자가 내원하는 횟수가 한두 차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미리 또 그 길을 봐놔야 하니까요. 네, 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서는 조금 단점이라면 할 수 있죠. 무절개 임플란트는 어떻게 수술이 이어질까요? 무절개 임플란트를 한다는 말은 그 전제 조건이 좀 붙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잇몸에 이미 치아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발치를 한 지 한 6개월 혹은 4, 5개월이 지나서 잇몸 뼈랑 잇몸이 다 아문 상태일 때 무절개 임플란트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뼈가 좋아야 됩니다. 뼈가 한도 없이 안 좋고 염증도 있어 보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가 잘 아문 좋은 뼈를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절개를 하는 방법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구멍을 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구멍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뭐 물방울 레이저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 아니면 뭐 이렇게 또 이런 구멍을 내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이름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잇몸을 안 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붓기가 적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잇몸을 안 여니까 통증도 적습니다. 그래서 출혈도 적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붓기 적고 통증 적고 출혈이 적다. 그래서 이게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의 장점인데요. 다만 단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잇몸 뼈와 잇몸이 다 아물어져 있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4에서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치아를 발치하고 좋은 뼈라는 조건 하에 4에서 6개월을 기다린 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고 상하기면 4개월, 하하기면 3개월을 기다렸다 본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한 10개월 정도 잡아야 임플란트 하나가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너무 궁금한 게 10개월 동안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뭐 한 개라면 네. 뭐 다른 쪽을 이용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그 드리면 부분만 안 쓰면 되는 네. 거군요. 그래도 이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다 알려주는 방송, 저희 방송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누구나 다 되는 걸까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면 수술 시간 후 보철물이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무절개 임플란트를 설명드렸을 때 그거는 이제 기다려서 6개월 지난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했는데 얘는 치아를 발치하면서 바로 심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4에서 6개월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3, 4개월 내에 임플란트 본을 뜰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건데 장점은 그거지만 단점이 뭐냐면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면 뼈 주변이 괜찮아야 돼요. 근데 이 사진에서 네. 오른쪽 제가 볼 때 오른쪽 아래 이제 빨간 동그라미 친 부위 저 부위를 보시면 치아 주변에 뼈가 동그랗게 움푹 파이면서 녹아 있는 게 보여요. 네. 근데 그 바로 밑에는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신경관이 지나가고 그 신경관과 아예 뼈가 닿아 있어요. 이 염증이. 네. 그래서 쟤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초기 고정을 가져올 수 있는 뼈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경우라면 즉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어서 발치 즉시를 하려면 어딘가에 심어서 초기 고정을 얻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초기 고정을 얻을 뼈가 없다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무절개로 해야 되는 거군요. 무절개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저런 분이라면
무절개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잇몸을 열어야죠. 잇몸을 열고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 저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사례라면 기다렸다가 잇몸을 열고 그 안에 염증이 과연 잘 났는지, 뼈가 좋아졌는지 확인을 하면서 모든 걸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례가 생기지 않으려면 결국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치과를 오시고 내가 좀 아픈 상황이시면 오셔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환자분한테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임플란트에도 틀니가 있나요?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모형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가져온 게 임플란트를 밑에다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 안에는 사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네. 아래 임플란트 완전 머리가 좀 다르죠. 얘랑은. 그쵸. 예, 다른 형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임플란트와 틀니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 틀니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모형을. 근데 일반적인 틀니는 뭐냐면 이 아래 연결되는 이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잇몸에, 이 얇은 잇몸에 얘가 그냥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틀니는 이 안쪽에서 우리가 유지력을 얻는데 유지력을 얻기 위해서 안쪽을 길게 만든다거나 이게 없다면 얘가 이제 쉽게 사용 중에 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안에서 약간의 유지력을 잡아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 이렇게 빼도 잘 안 빠지는 형태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 틀니입니다. 근데 임플란트 틀니는 사실은 이제 약간 최후의 보루 같은 예,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자분 입장에서 이제 비용을 제외한다면 사실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뭐 여러 곳에 식립이 가능한 위치라면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로 치아를 수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만 그게 안 되고 치아가 빠지신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 아니면 틀니를 너무 오래 사용하셔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가 거의 없으신 분들은 네. 가운데 앞니 쪽에 2개를 식립해서 유지력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나에게 적합한 임플란트 치료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에만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싼지, 얼마나 좋은지, 혹은 얼마나 편한지. 그렇지만 임플란트는 식립이 되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자연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치과 방문을 통해서 관리 받으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치실 사용, 깨끗한 양치질 이게 꼭 이루어져야지만 이 상부 구조물, 하부 구조물이 망가지는 거 외에 말씀드렸던 뼈가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인 치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